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와, 정말 이건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원피스 1150화 추가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소개해드린 원피스 1150화 내용에서 이무의 능력이 너무 충격적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놀라지 마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전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작할게요. 이번 원피스 1150화에서 또다시 이무의 사기적인 능력이 공개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능력을 제외하고 또 다른 능력이라는 것 잘 염두해주세요. 이무는 거대한 삼지창을 사용하여 공중으로 날아가는 마법진을 생성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신의 기사단이 순간이동할 수 있는 그 마법진이죠. 그리고 그 마법진을 통해서 엄청난 대포를 발사한 후 남은 거인족들을 날려버립니다. 게다가 이 마법진의 위치가 자그마치 지구를 벗어난 우주에 떠있는 스케일로 사진이 공개되었는데요. 과거 신의 지팡이라는 인간의 상상 속 무기를 이무가 실제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다가 처음 에네를 통해 달과 우주를 언급했을 때 그냥 무심하게 넘기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원피스 세계관 안에서 우주라는 개념은 다소 이질적인 느낌이 매우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무와 오로성이 등장한 후 악마의 개념과 지구의 차원을 초월하는 스케일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어쩌면 정말 원피스의 외계인이라는 존재가 등장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팬들 입장에서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원피스 1150화가 공개되면서 드디어 탈지구 스케일의 이무의 능력이 공개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무의 외형 묘사는 더욱 놀랍습니다.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이무는 군코의 몸을 빌린 하이브리드 형태로 등장하며 군코의 몸에 박쥐와 같은 날개가 보이고 이무는 손에 삼지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꼬리는 화살촉과 같은 형태로 묘사됩니다. 저는 오다가 이런 이무의 모습을 어디에서 모티브로 가져왔는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판타지 속 몬스터 같은 이무와 싸웠던 조이보이는 얼마나 강했던 것일까요? 조이보이가 결국은 패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납득하지 못하는 독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능력들을 사용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조이보이와 같이 니카의 힘을 가진 자들은 아마도 해방이 북소리로 악마를 정화시키거나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자일 겁니다. 이무는 무서워하는 기색은커녕 오히려 즐거워하는 표정을 지으며 그들과 싸웠을 것 같죠? 제 생각에 이무는 의지가 약한 사람들에게 악마의 계약을 강제로 맺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빅맘이 자신의 패기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영혼을 빼앗은 것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악마화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은 그들의 정신을 고양시키는 것일 가능성이 높고 해방이 북소리는 전쟁터에서 전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음악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군대를 만들거나 자신의 동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그의 진정한 각성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문인 것은 이렇게 이무가 강하고 탈지구인급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마더플레임과 고대병기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지금 공개된 능력만 보면 마더플레임보다 이무가 더 사기적인 능력인데요. 그렇다면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무와 군코는 엘바프의 엄청난 폐원색 패기를 퍼뜨려 일부 거인들과 아이들을 기절시킵니다. 도리, 브로기 그리고 거병 해적단이 이무와 군코에게 공격을 시도하지만 이무와 군코는 마법책을 이용해 칼과 총을 꺼내 브로기의 팔을 찌르고 총을 사용합니다. 엘바프에는 왕이 없기 때문에 이무와 군코는 도리와 브로기가 새로운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악마의 계약이라는 기술을 사용해 도리와 브로기를 강력한 힘과 불사의 존재인 악마 형태로 변신시킵니다. 대신 수명의 일부를 대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 기술 읽으면서도 너무 충격적이네요. 장면은 이무와 군코가 악마 군단을 지휘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이 군단은 거대 악마로 변한 거인들과 꿈의 괴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야루를 처치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게다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악마화된 거인들의 크기는 현재 5주 정도로 커집니다. 이 부분 역시 상당히 놀랍고 갑자기 파워 스케일이 폭등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부분에서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국내 해외 모든 독자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무가 이런 식으로 대상 누구나 악마화시키고
그 정신과 신체를 지배할 수 있다면 루피와 조로 그리고 심지어 해적왕까지도 일방적으로 지배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무는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었을까요? 게다가 아무리 조이보이와 니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지배해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당사자의 패기에 따라서 제약 조건이 붙겠지만 이무 정도의 패기면 솔직히 웬만한 대상들은 전부 제어가 가능할 텐데요. 조금 더 간단하게 접근해보면 현존하는 모든 상황들, 샹크스, 카이도, 빅마, 검은 수염을 모두 악마화시킨다면 그들이 루피 일행들 쓸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상황들이 이무보다 패기가 강할까요? 이 정도로 이무가 강한데요? 솔직히 너무 비대칭적인 능력인 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더욱 소름 돋는 사실은 대상의 수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무의 능력과 정체가 어느 정도 공개가 되면서 우리는 이런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루피가 현재 기어 핍스 상태로 이무와 싸울 수 있을까요? 루피는 오로선과 전투에서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저는 루피의 마지막 파워업이 존재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조이보이가 구사했던 패기의 수준으로 자신의 패기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는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루피의 상징과도 같은 고무의 능력을 더욱 우스꽝스럽고 파괴력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주는 그 힘은 아마 D의 일족의 힘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저는 D의 의지가 실제로 존재하는 힘이라고 강력히 의심하며 D의 의지를 가진 일족들의 고유한 능력이 이무를 공략할 수 있는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계약을 중시하는 메피스토펠레스, 악마상이자 보스로 변신하는 레논, 다양한 악마적 특징을 결합한 던전 앤 드래곤의 대악마들, 그리고 특징적인 꼬리를 가진 만티코어 등 여러 신화적 및 대중문화적 인물들과 시각적, 주제적 유사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쥐 날개는 악마적 야행성, 타락 또는 포식성을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상징이고 부자연스러운 비행과 이질적인 느낌을 불러일으키죠. 삼지창은 권력 권위, 군사적 위협의 상징이고 삼지창의 세 갈래는 밀교적 상징성을 가질 수도 있지만 새 영역에 대한 지배, 이는 포세이돈에게 더 구체적이지만 악마에게는 종종 위압적인 무기가 됩니다. 오다는 이무를 가장 완벽한 악마로 디자인한 것입니다. 만약 루피가 현재 모습에서 더 이상의 파워업이 불가능하다면 결국 밀짚모자 일행들과 다른 D의 일족들의 힘을 모두 합쳐서 이무에 대항해야 할 것이고 조이보이가 그토록 원했던 고대 명기의 힘을 이용해서 이무와 대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만 조이보이가 이루지 못했던 거사를 루피가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바프 벽화를 다시 해석하는 분들은 태양으로 보이는 물건을 들고 있는 악마가 이무라고 생각하고 그 주변에 있는 악마의 형상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을 이무에게 대항하는 밀짚모자 일행, 즉 조이보이 연합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까지 본 적 없는 말도 안 되는 스케일의 전투가 점점 현실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기대되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